안녕하세요. 팩세시대 상식통입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걸음이 느려진다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가 깊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조용해집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학교 가고 전화 한 통 오는 날이 드물어지죠.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을까? 나는 자식이 다시 보고 싶어지는 부모일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늙어서도 자식이 먼저 찾아오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는 법?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자식 위해 고생했는데 요즘은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 말에 담긴 서운함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서운함 속엔 내 기준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 직장은 불안하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요즘 애 키우는 게 그게 맞니?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보다 간섭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 고든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통제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유를 인정하는 용기다. 늙어서도 보고 싶은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부모입니다. 그래, 너는 내 길을 가는구나.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느 날 70대 어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이랑은 뭐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애 얘기도 회사 얘기도 그냥 친구 같아요. 그분은 자식을 아이가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반면 어떤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을 내가 가르쳐야 할 존재로 봅니다. 그 차이가 커요. 자식이 찾는 부모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즉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모 말이에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부모의 역할보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이 남는 부모는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말보다 표정으로 기억되는 부모입니다. 저는 한 노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50대 중반, 부모님은 80대.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땐 아버지가 무섭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눈빛이 그립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다 알던 그 눈빛. 그게 바로 부모의 힘입니다. 말보다 눈빛, 잔소리보다 표정에 평생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의존과 기대는 다릅니다. 너는 왜 연락이 없냐? 이번 명절엔 안 오냐? 요즘에는 왜 이러냐?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독립적인 부모는 존경받습니다. 스스로 밥을 차리고 건강을 챙기고 혼자서도 하루를 잘 보내는 부모. 미국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어요. 성숙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우리 부모님 잘 지내시겠구나. 그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준 게 뭐 있니? 미안하다. 하지만 자식이 듣고 싶은 건 미안하다가 아닙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할 때 자식은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한 80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엔 부모는 완벽한 존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인간적이에요.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진심을 보일 때 사랑받는다. 자식은 완벽한 부모보다 따뜻한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우리 엄마는 많이 부족했지만 늘 내 편이었지? 그 한마디면 충분하죠. 한 70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걸. 자식이란 결국
내 삶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죠. 그걸 인정할 때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의무감이 아닌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설교보다 필요한 건 존중입니다. 넌 이제 어른이구나. 그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희생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배웠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말로 듣지 않으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말했죠. 사랑은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된다. 전달될 때에만 진짜 사랑이 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말 대신 사랑한다. 고맙다. 그냥 그 말을 자주 해주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평생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이 보고 싶어지는 부모는 웃음이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힘들지? 이런 말보다 그래도 오늘은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자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노년에도 유머 감각이 있는 부모, 웃을 줄 아는 부모는 자식의 마음속에서 늘 따뜻한 봄으로 남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답게 살아온 사람이다.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배우고 여행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멋있다. 우리 아버지 진짜 인생 멋지게 사신다. 그게 바로 늙어서도 보고 싶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사는 사람이다. 늙었다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눌수록 더 가까워진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지금도 자식 생각에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좋은 부모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늘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은 결국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누구에게 받았느냐를 기억합니다. 늙어서도 보고 싶은 부모는 사랑을 끝까지 표현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짧은 문자 하나 남겨보세요. 밥은 먹었니? 보고 싶다. 그 한 줄이 인생의 모든 사랑을 대신할 겁니다. 늙어서도 보고 싶은 부모는 여전히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